이번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키시고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몇 월 달러요? 2월 달로 로그인 해볼게요. 2월 달로 들어가시고 날짜는 안 쳤죠? 네. 자, 자료 보시면 2월 1일, 그래서 1일. 자, 문제 보시면 저번 시간까지 연습하신 건 여기 메인 매출 진표 입력 오셨을 때 유형 중에서 11번 과세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셨죠? 그래서 지금은 11번 과세가 아니라 11번 과세 나머지 부분들 12번 영세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첫째 줄에 이런 표현이 나오시죠? 내국 신용장,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교부하였다란 말도 있지만 판매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라는 거 알 수 있죠. 판매도 공급했다는 의미고, 교부하였다, 공급자가 교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란 말 나오시면 여러분은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영세율.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앞에 말이 없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입니다. 지금 2번 문제도 구배 확인서란 말이 있고 3번 문제는 로컬 LC라는 말이 있죠. 로컬 LC가 뭐냐? 내국 신용장입니다. 그걸 영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1번하고. 그런데 2번, 3번은요. 세금계산서 앞에 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1번은 그냥 세금계산서죠. 영세율이란 말이 세금계산서 앞에 안 붙어 있지만 내국 신용장이란 말을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서 이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는 거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입력을 해보시면 12번 영세, 이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죠. 12번 영세가. 그 다음 뭘 팔아요? 제품을. 수량 단가는 없고 공급가는 1,000만원.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제로죠. 거래처 플러스키 인천. 그 다음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영세율 구분 빨간색 뜨죠. 건너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몇 번이요?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율이 된 거죠. 여기 내국 신용장 확인. 그 다음 분계,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주로 돈 얘기입니다. 돈 어떻게 할 거래요? 어음 받고 나머지는 외상. 짬뽕이죠. 3번 혼합. 그 다음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한 이름이 맞네요. 지나가시고 차변에 어음 받았다. 받을 얼마를요? 700을. 그 다음 나머지는요? 외상. 외상 매출금 300이 되겠죠. 이 어음 인천이 발행했으니까 받을 어음의 거래처 인천으로 된 것도 맞는 거죠. 더 이상 손댈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나가셔서 2번 2일 날짜, 첫째 줄에 구매 확인서, 두 번째 줄에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며, 그래서 12번 영세. 뭘 팔아요? 제품을. 수량 나와 있습니다. 200개, 하나당 10만원. 거래처 플러스키 서울.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세율 구분 3번이죠. 역시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 다음 돈 얘기 전액 외상. 전액 외상이니까 2번 외상으로 하셔도 되겠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요. 여기를 외상으로 안 하고 혼합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외상이든 혼합이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하단 분계가 정확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혼합으로 하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요거 한 줄만 나오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맞죠. 그리고 차변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이래도 분계는
똑같죠. 아까랑. 그러니까 이 자리를 외상으로 하든 혼합으로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하단의 분계가 정확히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5일 날짜. 로컬 LC 영세율 생야서 발행하였다. 12번 영세. 제품을 팔았고 공급가는 3천. 거래처는 광주. 그 다음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영세율 구분 3번이죠. 구매 로컬 LC 내국 신용장 3번. 돈은요. 통장으로 받고 나머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혼합.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란 이름 맞는 거고 차비네 통장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300. 나머지는요. 다음 달에 통장으로 받기로 했다는 거지.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여기를 또 보통예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음 달에 실제로 통장으로 받으면 보통예금이라는 이름을 쓰겠지만 지금은 통장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셔야죠. 2,700은. 그 다음 4번 문제부터는 건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건별은 뭐예요? 증빙이 없는 것.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증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가 적격 증빙이라고 그랬죠. 그 네 가지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증빙이라고 하나 있는 게 딸랑 간이 영수증이죠.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했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매출을 했으니까 유형은 여기 매출 쪽에서 골라야 되는데 증빙이 없다. 무증빙. 그래서 14번 건별입니다. 그 다음 뭘 팔아요? 제품을. 그 다음 여기 금액 77만 원인데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공급 대가라고 써 있습니다. 공급 대가란 말은 부가세까지 합친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는 70만 원이 돼야 되고 부가세는 7만 원 이렇게 숫자 구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가 건별 또 유형이 건별이거나 또 뭐 있었죠? 카과 현과 이 세 가지들은 건별, 카과, 현과 유형이 저 세 가지들은 여기다 금액을 입력할 때 어떤 금액을 컴퓨터로 입력하시라고 그러네요. 공급대가. 공급대가가 뭐예요? 전체 금액, 부가세까지 합친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전체가 지금 얼마죠? 77만 원 입력하면 요 자리에 77만 원 입력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분할해 줍니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컴퓨터 실무적인 편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 실무적으로는 숫자들이 이쁘지 않거든요. 제 말은 이게 왜 그러냐면 실무적으로는 이런 숫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물건 살 때 보시면 이러죠. 뭐 2,560원 이런 거 별로 없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보면 이렇게 뭐 숫자들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뭐 5,000원, 6,000원, 만원 이렇게 좀 이쁘게 떨어지지 5,780원 이런 거 물론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그런 금액들이 별로 없죠. 이렇게 딱딱 이쁘게 숫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10,000원이래요. 10,000원을 사면 이렇게 되거든요. 공급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9,091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909원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입력할 때 보세요. 내가 여기다 9,991원을 입력하는 게 편한지 10,000원을 입력하는 게 편한지 10,000원을 입력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숫자 구성 이유는 그러니까 뭐 이유 자체는 모르신다고 하셔도 여러분이 여기다는 전체 금액 입력한다는 거 건별 카과 현가일 때는 그래서 여기 77만 원을 치면 금액이 분리되죠. 70만 원, 7만 원으로 거래처는 누구에게요? 김회계에게. 그 다음 돈 얘기.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 있네요. 1번 현금. 그 다음 계정 과목 반드시 확인하세요. 습관적으로.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한 이름이 맞는 거죠. 그럼 이름 고칠 게 없습니다. 그럼 엔터 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는 16번 수출에 대해서 9일자. 자, 벌써 캐나다의 ABC사 거래처가 해외에 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첫째 줄에 직
수출했다. 16번 수출. 뭘 팔아요? 제품을. 그 다음에 얼마를 팔아요? 만불을. 근데 여기다 만불이라고 쓸 수 없다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려면 환율이 필요해요. 지금 문제 자료 보시면 환율이 두 개 주어졌죠? 두 날짜의 환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날짜는 이날입니다. 선적일. 선적일이 언제요? 2월 9일. 근데 친절하게 이 사람이 2월 9일 날 입력하라고 한 이유가 이게 선적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 날짜 원래 안 줘도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 날짜를 찾아서 입력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선적일을 여기다 다시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선적일의 기준환율. 이 환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100원 그 환율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만불 곱하기 얼마의 환율? 1,100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100만 원. 그게 과세 표준이 될 겁니다. 거래처는 ABC사. 그 다음 영세율 구분 요 자리 눌러서 찾죠. 뭐죠? 직수출이 직접 수출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1번 직접 수출. 신고 번호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이건 약간 실무적이라서 뭐 주면 치시면 되고 없으면 안 치면 되죠. 그 다음 돈 얘기. 돈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돈 얘기가 안 써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뭡니까? 신용장을 수취했다. 신용장이라는 건요. 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장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회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 ABC사가 이렇게 물건 보내면 우리가 이렇게 돈 받으면 좋은데 서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얘가 돈 준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은행을 등장시킨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은행을 등장시켜서 얘가 이 은행 가서 신용장이란 걸 개설해서 그 신용장을 나한테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신용장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돈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돈 거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용장을 수취했다는 말은 우리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태로는 돈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입니까 이거? 외상입니다. 결국은 돈 못 받으면 외상이죠. 예.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2번 외상.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 맞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도 맞는 거겠죠. 그 다음 2번 2월 10일자 역시 첫째 줄에 직 수출 16번 수출. 자 이제 뭘 팔았습니까?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상품을 팔았대요. 그렇게 써있죠 첫째 줄에. 그 다음 몇 달러요? 네, 10만 불을 팔았다 나오죠. 10만 불 팔았다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요. 선적일 2월 10일 똑같죠? 선적일의 기준환율. 기준환율 얼마입니까? 1,200원. 그래서 10만 불 곱하기 1,200원. 1억 2천이 과세 표준. 그래서 1억 2천이 공급 가액이 된다. 거래처 ABC사.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역시 직접 수출이니까 1번. 신고번호 없고 돈은요. 이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못 받았다는 소리죠. 외상. 2번 외상.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지금 뭘 팔았죠? 상품을. 근데 이름이 제품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맞지 않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뭐로요? 상품을 팔았죠. 상품 매출로. 상품 매출로 401번 코드 번호 상품 매출. 그 다음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맞죠? 3번 2월 15일자. 역시 수출했다는 말이 써있죠? 16번 수출. 뭘 팔아요? 제품을. 첫째 줄에 제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얼마를 수출합니까? 10만 불을. 10만 불.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환율은요. 선적일의 기준환율.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얼마입니까? 1,100원이죠. 그래서 10만 불 곱하기 1,100원. 그렇게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요? 1억 1,000. 그래서 공급가액은 1억 1,000. 거래처는 ABC사. 영세율 구분 직접 수출이죠. 그 다음 돈 외상이 아니죠. 전부 다 외상이 아니죠. 일부는 받았대요. 혼합.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란 이름은 맞고 차변에 통장으로 돈을 받았죠. 얼마를요? 6만 불을. 6만 불은 통장으로 받았어요. 근데 6만 불이라고 여기 쓸 수 없죠. 달러 금액이니까 역시 원화 금액으로 환율을 곱하면 되겠죠. 자, 오늘의 환율 얼마입니까? 1,100원. 그럼 얼마입니까? 6,600만 원. 그래서 여기를 통장으로 받은 건 6,600이 될 거고 나머진요. 나머진 2월 28일 날 받는다고 써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보시면 못 받은 거죠? 외상인 거죠? 외상 매출금 4,400. 그다음 4번 2월 17일 날 수출 16번 수출 뭘 팔아요? 기계 장치를. 수량 단가는 없고 얼마에 팝니까? 6만 위안. 역시 외국 화폐로 쓸 수 없죠. 그 자리. 자, 그러면 환율이 필요한데 환율 알려줬죠? 180원이라고 환율. 그래서 6만 위안 곱하기 180원 해보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1,08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1,080에 파는 셈이죠. 거래처 ABC사.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역시 직접 수출. 그 다음 뭐요? 혼합. 이 자리 무조건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요? 11번 과세할 때 그랬죠 여러분. 뭘 팔면? 감가상각 자산, 유형자산을 팔면 혼합으로 해라. 무조건. 유형자산이 뭐예요? 토지, 건물, 기계, 차량, 비품 이런 것들을 팔면 이 자리는 무조건 혼합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분계 대변에 제품을 판 게 아니죠. 뭘 팔았어요? 기계장치를. 그 다음 이 자리 숫자 고쳐야죠. 뭐로? 취득가로. 그 다음 아랫줄은 무조건 습관입니다. 반대편 하나 뒷번호 누객. 누객 얼마? 1200. 그 다음 이렇게 두 줄로 표현했지만 이 두 줄로 표현한 게 뭡니까? 기계를 팔아서 기계가 사라졌다는 걸 두 줄로 표현한 겁니다. 얼마짜리 기계를 팔았다는 거예요? 800만 원짜리 기계를 팔았다는 걸 두 줄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 돈 얘기. 팔았으면 돈 얘기를 써야죠. 차변에 두 번째 줄. 돈 어떻게 한대요?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역시 외상이죠. 외상이니까 어떤 이름 씁니까? 지금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상품이나 제품을 판 게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수금. 외상 매출금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수금. 근데 미수금이 지금 컴퓨터에 의하면 800만 원이라고 자동으로 나오죠. 컴퓨터는요. 이 순간에 자꾸 대차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800이 아니죠. 우리가 받을 돈은 이 돈 아닙니까? 1,080만 원. 대차가 안 맞아요. 어느 쪽? 대변이. 보면 알죠? 자, 뭐라고 합니까? 팔았다, 처분. 대변이란 건 이익. 처분, 이익. 뭘 팔아서요? 유형자산, 기계라는 유형자산을 팔아서.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익 280. 제가 이거 검증하는 거 말씀드렸죠? 취득가액에서 누객, 취득가 2,000에서 누객 1,200 빼봐라. 그럼 얼마 나온다고요? 800.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부가액. 우리 회사 장부에는 기계는 800으로 써 있습니다. 그걸 얼마에 팔아요? 1,080만 원에. 그러니까 남았죠? 얼마가? 280이. 그래서 처분이익이 280 나오는 게 제대로 된 거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문제의 20일 날짜. 이제는 다른 유형. 자, 보시면 얘는요. 카드 얘기가 써 있죠. 그 다음 결제 받았다, 뭐 판매했다 같은 의미가 되죠. 우리가 매출자, 공급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매출 유형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근데 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뭘 골라야 됩니까? 여기 17번 카과 18번 카면 19번 카형 셋 중에 하나. 근데 카형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안 나올 거고 카면 18번 카면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17번 카과나 18번 카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카과는 과세 물건을 팔았을 때, 카면은 면세 물건을 팔았을 때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별은 숫자 44만 원이 있죠?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가세 포함이래요.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뜻하는 게 뭡니까? 부가세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포함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건 부가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걸 압니까? 과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에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써 있으면 이건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과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44만 원인데 뒤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제 말은 부가세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다고요. 그럼 부가세라는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다? 면세일 거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좀 애매하실 땐 이 뒷말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17번 카과죠. 카드 과세. 뭘 팔아요? 제품을. 그 다음 요 자리 아까 그랬죠? 여기 건별 카과 현과일 땐 여기다 어떤 금액을 입력해라? 전체 금액, 전체가 44만 원이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금액이 분할됩니다. 앞쪽은 40, 뒤쪽은 4만 원. 그래야 합쳐서 44만 원이 되죠. 그 다음 거래처 김액에. 그 다음 카드사 이 자리 빼먹지 마시고 눌러서 무슨 카드래요? 신한 카드. 죄송합니다. 잠시만. 국민카드사라고 그랬죠? 국민카드사. 국민카드사. 그 다음 여기 분계 유형은 자, 몇 번? 카드로 돈을 주고받죠? 4번 카드. 자, 그 다음에요.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한 이름은 맞죠? 그 다음 여기가 제품 매출이니까 여기 차변 쪽에 어울리는 이름은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 미수금으로 떠 있는데 외상수로 수정해 주셔야겠네요.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보십시오. 어디로 되어 있나요? 국민 카드사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안 고쳤는데도 왜? 여기 이걸 끌고 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카드사를 지정해 준 거 이걸 이렇게 끌어야죠. 돈은 카드사한테 받기 때문에 김혜계한테 매출했지만 카드로 하면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카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를 카드로 안 하고요. 여러분 카드도 외상이죠. 예, 2번 외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다 맞죠?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근데 여기는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으로 뜨죠. 그러니까 미수금 아까는 미수금에서 외상 매출금 우리가 수정해 줘야 되지만 지금은 바꿀 필요 없죠. 이렇게 하는 게 더 간편할 수도 있고요. 어떠신 분은 여기를 외상으로 안 하고 혼합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차변은 메꿔야겠죠? 외상 매출금. 근데 조심할 건 혼합으로 하시면 여기 거래처를 수작업으로 누구로요? 국민 카드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그러면 여기를 외상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혼합으로 하든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요 하단 쪽이 어떻게 하든 맞아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를 외상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혼합으로 하든 중요하죠. 근데 뭐로 하는 게 제일 편한가요? 예. 혼합으로 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편한 건 아까 여기 보시면 외상으로 하든 4번 카드로 하든 그게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으로 하면 여러분이 직접 계정 과목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2월 21일자 자 얘도요 보시면 카드 얘기 나오죠. 결제받았다 카드로. 그 다음에 판매하고 그러면 매출이죠. 매출에서 유형을 골라야 되는데 카드. 그 다음에 뭘 팔았나요? 쌀. 쌀이 뭘까요? 면세품이거든요. 농수산물. 그래서 카면이 된 겁니다. 면세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힌트 알려드렸죠. 얘 보시면 얼마에 팔아요? 50만 원에. 근데 뒤에 이런 말이 없죠. 윗문제처럼. 부가세 별돈이 뭐 뒤에 부가세 언급이 전혀 없죠. 거기서 힌트를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쌀이 면세품이란 거 알아. 그래서 카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50만 원 뒤에 부가세가 언급이 전혀 없다. 왜? 면세니까 부가세가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거는 카면이다. 18번 카면.
뭘 팔았다고요? 쌀. 수량 있네요. 10kg. 단가는 없으면 지나가시고 일단 얼마에 팔아요? 50. 그 다음 거래처 누구한테 팝니까? 예. 부산한테. 그 다음 카드사 어디요? 국민카드로 결제받았죠? 그 다음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 카드로 해도 되고 외상으로 해도 되고. 자, 4번 카드로 할까요? 외상으로 할까요? 예. 좀 쉽게 카드니까 카드로 해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제품을 매출했나요? 예, 제품 매출이냐. 그래서 계정 과목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저장품으로. 그래서 돌려서 여기를 저장품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은 미수금. 네, 차변은 미수금.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미수금의 거래처도 카드사로 돼 있죠? 그러면 다 맞았습니다. 네, 지나가시고 다음번 문제 2월 23일자 얘는요. 카드 얘기 없고 요 얘기 있죠. 현금 영수증 얘기가 나오네요. 현금 영수증 얘기가. 그죠? 그러면 유형은요. 여기서 골라야죠. 22번, 23번, 24번 중에서. 근데 24번은 시험에 출제 절대 안 될 거고요. 22번 아니면 23번인데 거의 22번이 나올 겁니다. 23번도 잘 안 나와서 아마 나오면 95%는 22번 현과일 겁니다. 자, 보시면 얘도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숫자 뒤에 이런 말이 있죠.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과세죠. 그래서 몇 번?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22번 현과. 뭘 팔아요? 컴퓨터 제품 주변 기기를. 얼마예요? 자, 330인데 포함해서 현과도 전체 금액으로 입력하셔서 엔터를 치면 분할된다. 누구한테요? 김회계한테. 돈은요? 현금 판매하고 현금 받았다는 말이 두 번째 줄에 있죠? 1번 현금. 자, 계정 과목 확인. 컴퓨터 제품 주변기기. 네, 제품에 관련된 거니까 제품 매출 맞는 거네요. 바꾸실 필요 없고. 그 다음 문제 25일자. 현금 영수증 얘기가 맨 세 번째 줄에 써있죠. 과세인가요? 두 번째 줄에 부가세 포함 현과네요. 22번 현과. 뭘 팝니까? 기계 장치를. 부가세 전체 합치면 5,5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쪽이 5,000, 뒤쪽이 500으로 분할될 거고 누구한테 팔아요? 강남한테. 그 다음 여러분 전액 뭐로 받았어요? 돈을 다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란 말이 써있죠. 여러분 자기압 수표는 뭐 받은 셈입니까? 현금 받은 셈이죠. 그래서 여길 현금으로 한다. 그러면 분계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를 팔면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뭐다? 토지, 건물, 기계, 차량 그런 걸 팔았을 땐 이 자리 무조건 혼합만 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기계를 팔았죠. 그러니까 설사 다 현금 받았어도 무조건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죠. 뭘 팔았어요? 기계를. 그 다음 이 금액 수정해야 된다. 뭐로? 취득가로. 취득가 8천. 반대쪽엔 무조건 하나 뒷번호 누계액. 누계액은 얼마? 2천. 그 다음 차변에 무슨 얘기하죠 이제? 돈 얘기. 돈 받아야 되죠. 뭐로 받았다? 자기압 수표는 현금 받은 거다. 근데 이거 자꾸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을 돈은 얼마입니까? 상대방한테? 물건값 5천. 그 다음 뭐도 받아야 돼요? 세금까지. 그럼 5,500이죠. 전액은. 이러니까 빨간색이 뜨죠. 대차가 안 맞아서 차변 쪽이 모자라요. 뭐다? 팔았다. 처분. 차변이란 건 손해가 난 거죠. 기계, 유형 자산을 팔아서 손해 난 거죠. 얼마? 1,000만 원이 손해다. 검증. 취득가 8천에서 누계액 2천을 빼봐라. 그럼 얼마죠? 6천.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장부 가액. 장부에 6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5천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이 손해난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27일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두 번째 줄에 그럼 22번 현과 아니면 23번 현면인데 첫째 줄에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또 있죠. 그래서 22번 현과 뭘 팔아요? 제품을. 전체 금액이 얼마? 88만 원. 그럼 앞쪽이 80, 뒤쪽이 8만 원으로 구별되네요. 거래처 김액에. 그 다음 돈은요. 상품권 얘기 나오죠. 여러분 상품권 계정 과목 뭐다? 상품권은 선수금이다. 상품권은 선수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돈만 미리 받은 거죠. 네, 그래서 혼합.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은 맞는 이름이죠. 지나가시고 차변에 상품권 뭐라고요? 선수금 얼마? 1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품권 더 많이 받았잖아요. 100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건 산 사람이 그냥 가겠습니까? 상품권 주고 자기는 80만 원짜리 물건 샀는데 그러니까 돈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차액을 거슬러 줘야 되죠. 그래서 대변의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잔액은 현금 줬다. 얼마 돌려주면 됩니까? 12만 원은 줘야 되죠. 상품권 1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은 물건값 80만 원하고 부가세 8만 원이니까 88만 원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12만 원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모든 게 끝나겠죠. 네. 이번 시간에서 나머지 매출의 11번 과세 외의 나머지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요 매입 쪽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